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밤이 될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는 한때 누구보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회사는 잘 나갔어요. 아침마다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던 뒷모습이 그렇게 듬직할 수 없었죠. 주말이면 가족여행도 자주 다니고 가끔은 꽃 한 송이, 작은 선물을 건네며 미소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결국 거래처가 끊기면서 모든 게 무너졌죠. 그날부터였을 거예요. 말수가 줄고 술잔만 늘어갔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어쩐지 그 위로가 그 사람에게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일어서 보겠다고 여기저기 발로 뛰며 사람들을 만났고 무너진 거래처들과의 관계를 복원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남편을 보면서도 어딘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 그 사람을 봤습니다. 남편의 거래처 사장.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슈트와 날카로운 눈매가 왠지 모르게 사람을 압도하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형님이라 부르며 살갑게 웃었고 저는 그저 인사만 건넸습니다. 그날은 그걸로 끝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 2번, 3번 남편과 그 사람을 마주치는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이었죠. 식사 자리에 앉아 잔을 주고받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대놓고 노골적인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묘하게 깊은 눈빛, 잔을 내려놓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수 씨? 저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는데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죠. 솔직히 제 스타일이세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웃기만 했어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잔을 부딪히며 분위기를 이어갔죠.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사람의 시선은 점점 더 대담해져 갔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가다가 입술을 달싹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있잖아. 저는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게 물었죠. 왜 그래 자기야? 무슨 말 하려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됐어. 그 말에 더 불안해진 저는 다시 물었어요. 뭔데? 말해봐. 지금 무슨 일 있는 거지?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며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당신도 알잖아. 요즘 우리 상황, 회사 많이 힘들어. 저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러자 남편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낮고 떨리듯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 있잖아. 당신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조건을 걸었어. 거래도 계약도 다 좋다고. 대신 순간 심장이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신 당신과 하룻밤 보내게 해달라고.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남편은 여전히 전방만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죠. 당신이 싫으면 안 할 거야.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보고 그런 걸 하라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핸들을 꽉 쥔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남편.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어요. 이게 현실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봤지만 심장은 계속 불안하게 뛰고 있었죠. 거실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술만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무너져가는 사업, 끊임없는 전화, 빚 독촉, 그리고 제 앞에서조차 웃지 못하는 남편.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러다 저는 결국 입을 먼저 열었습니다. 진짜 눈 한 번 감으면 되는 거지?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안도와 미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 한 번, 그것뿐이야. 그 사람도 약속했어. 한 번이면 된다고.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더군요. 이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제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걸. 좋아. 하지만 당신 약속해. 정말 단 한 번뿐이라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약속한 날 아침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 수없이 뒤섞인 감정이 머릿속을 휘저었죠. 시간은 왜 그렇게 느리게 흘렀는지 시계 초침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말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이상하게 흐릿하기만 보였죠. 무겁고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스위트룸 예약해놨어. 오늘 잘 부탁해.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한 번 더 요동쳤습니다. 호텔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이건 우리를 위한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던 순간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위트룸 문이 열리자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향기가 긴장과 두려움을 서서히 녹여냈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그는 느긋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표정, 단단한 어깨, 그리고 말없이 건네는 짧은 미소. 재수 씨 오셨군요. 그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숨이 잠시 막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코트를 벗기며 말했죠. 오늘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넓은 스위트룸 안, 유리창 너머로 번지는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도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오래 준비해온 듯한 여유로움으로 다가왔죠. 그 순간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압도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순간 온몸이 찌릿하고 몸이 댕 울리듯 전율이 퍼져나갔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천천히 깊게 스며들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숨소리와 느린 호흡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생각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감각이 눈부시게 선명해질 뿐이었죠.
새벽녘, 스위트룸 안은 고요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빛, 그리고 벅찬 여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코트를 건네주고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말없이 깊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의 거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의 약속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익숙해질 무렵에는 저도 모르게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착한 오빠, 멋진 오빠, 끝내주는 오빠, 그리고 우리 오빠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판도라썰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올라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